형사소송법 5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그 사실 심리 절차 중 피고인 신문이 되겠습니다. 피고인 신문이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사실과 그 정상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당사자의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로 인해 당사자의 지위가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신문제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각각의 신문에 대해 진술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을 증인 신문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신문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였더라도 검사의 신문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자백한 때 법원은 그 공소 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의 순서는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 사실 및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의 순서는 증인 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하며 재판장은 그러한 신문이 끝난 후 신문하게 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장은 어느 때나 신문하거나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심판에 있어서는 합의 부원도 재판장에게 구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의 방법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증인석에 좌석해야 하고 공소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게 됩니다. 피고인 신문에 있어서 진술의 강요와 유도 신문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위압적, 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떤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거나 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직권 또는 피고인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과 아동, 노인, 여성,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기타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밝혀야 합니다. 피고인과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재판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재판장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반영하는 때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당사자의 의견 진술, 즉 최종 변론이 행해집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 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은 검사의 의견 진술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진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검사의 의견 진술과 관련하여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종료된 때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 공소장 기재사항에 의하여 의견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검사의 논고라고 하며 검사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구형이라 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모두 주어져야 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변호인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경우 변호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면 판결만을 기다리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판 절차의 최종 단계는 판결 선고 절차입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따로 선고 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고 기일은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판결은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변론을 종결하는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고 5일 이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 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퇴정 명령을 받을 때 피고인은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에 의해 당해 심급의 공판 절차는 종결되고 상소기간이 진행됩니다.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법 5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